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의학 알림이 건강줍줍입니다. 현대인의 식탁은 건강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K푸드 열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화면을 2번 누르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한 걸음 더 좋아질 겁니다. 김은 바다의 보물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반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품이 그렇듯 김 역시 섭취 방법에 따라 그 영양학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좋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정 음식과의 조합은 김이 가진 본연의 이점을 상쇄시키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김과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 3가지와 더불어 김의 영양을 극대화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의학적인 근거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건강하게 김을 즐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김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경고의 메시지를 드릴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별미 중 하나로 특유의 쌉쌀한 맛과 탱글탱글한 식감, 그리고 낮은 칼로리로 인해 건강식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도토리묵에 풍부하게 함유된 타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닌 성분은 모든 상황에서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김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에는 우리 몸의 필수 불가결한 미네랄인 철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서 폐에서 흡수된 산소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으로 운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에너지 생성 과정에 관여하며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묵에 다량 함유된 타닌 성분은 김에 존재하는 철분과 매우 강력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물질이 바로 탄닌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탄닌철이 우리 몸의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도토리묵과 김을 함께 섭취할 경우 김을 통해 우리 몸에 공급되어야 할 중요한 영양소인 철분의 생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철분 결핍성 빈혈을 유발하거나 이미 빈혈을 앓고 있는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탄닌철은 소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저해하여 소화 불량, 더부룩함, 그리고 심한 경우 변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을 앓고 있거나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처럼 철분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 도토리묵과 김의 동시 섭취를 반드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두 음식을 모두 즐기고 싶다면 적어도 2~3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여 위장 내에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특정 가공식품입니다. 여기서 특정 가공식품이라 함은 단순히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함량이 과도하게 높거나 보존료 및 인공 첨가물이 다량 함유된 식품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김을 밥과 함께 먹거나 김밥을 만들 때 또는 다양한 요리에 곁들일 때 이러한 가공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나 어묵, 맛살 등 가공 수산물 혹은 염장된 어패류, 그리고 간장, 고추장, 된장과 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양념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 자체에는 바다의 염분으로 인해 소량의 나트륨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김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 굽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 함량이 이미 높은 가공식품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몸의 나트륨 과다 섭취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현대 사회의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심혈관 질환,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만성 신부전, 골다공증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김에 풍부하게 함유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갑상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요오드의 체내 흡수 및 대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인공 첨가물색소, 향료, 감미료 등이나 보존료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화학 첨가물과의 조합은 김이 가진 본연의 효능을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을 섭취할 때는 되도록이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가깝게 조리하거나 첨가물이 적은 신선한 재료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 때도 햄이나 맛살 대신 신선한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치단 또는 닭가슴살 등을 활용하여 건강한 김밥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김과 함께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찬 성질의 음식입니다. 동양의학, 특히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김은 찬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온 조절 시스템은 소화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찬 성질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내부 장기, 특히 위와 장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소화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저해하여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몸이 차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 즉 소화 불량이나 설사를 자주 겪는 체질의 사람이 김과 찬 성질의 음식을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소화 불량, 그리고 복부 팽만감과 같은 위장장애 증상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 성질의 음식으로는 오이, 수박, 배, 멜론과 같은 여름철 과일 및 채소류, 그리고 아이스크림, 차가운 음료, 냉면 등 온도가 낮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음식들이 개별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각각의 음식은 그 자체로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 내부에 찬 기운이 더해져 위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에 해당하며 모든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다 섭취 시에는 오히려 장에 물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름을 발라 구운 김은 기름 성분 때문에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찬 성질과 기름 성분이 만나 위장에 더욱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잘 나는 분들은 김을 섭취할 때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과다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생강차, 따뜻한 보리차와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료나 데친 채소와 같은 따뜻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신체 내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을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이로운 시너지를 창출하여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음식 3가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김이 가진 영양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최상의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 거의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과 계란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B2와 같은 B군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김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라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뇌 기능 활성화 및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계란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요 전구체인 콜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며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김의 포피란 성분이 뇌 건강에 전반적인 이로움을 제공하고 계란의 콜린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며 신경세포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면 이 둘의 조합은 뇌 건강에 대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덧셈을 넘어선 곱셈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에는 비타민C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계란에는 비타민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비타민 A, D, E, B군과 미네랄철, 아연, 셀레늄 등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김이 가진 영양학적인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줍니다. 김을 계란말이에 넣어 먹거나 계란찜 위에 김을 잘게 뿌려 함께 섭취하는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즐기면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김과 계란을 활용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주원료로 하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대표 주자로서 오랜 역사와 함께 한국인의 식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두부에 다량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 유방암 예방, 그리고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더욱 강력하게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김이 제공하는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두부가 가진 이소플라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뼈와 근육의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골격 형성, 중장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이 조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김과 두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과 두부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장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변비 예방 및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며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김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두부조림 위에 김가루를 솔솔 뿌리거나 신선한 두부 샐러드에 바삭하게 구운 김을 곁들이는 것은 물론 부드러운 두부를 으깨어 김과 함께 밥에 비벼 먹는 것도 훌륭하고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김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과 함께 섭취하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음식은 바로 밥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김과 밥의 조합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깊은 영양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밥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탄수화물은 뇌 활동과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김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반면 탄수화물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김을 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주요 영양소와 함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고루 섭취하여 영양학적인 균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군, 밥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즉, 김의 비타민 B군이 밥의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하여 체내 에너지 생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김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라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고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조절하여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밥은 김에 부족한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김은 밥에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해주는 완벽한 영양학적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다만 밥을 너무 많이 먹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밥과 함께 김을 섭취하면 더욱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백미보다는 잡곡밥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김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을 살짝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가열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용출이 더욱 쉬워지며 맛과 향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둘째, 올바른 보관이 중요합니다. 김은 습기와 햇빛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거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을 발라 구운 김은 산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므로 상온 보관을 피하고 되도록 짧은 기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김이 보라색을 띠거나 역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시작된 것이므로 아깝더라도 절대 섭취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셋째, 요오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인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갑상선암과 같은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정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김을 과다 섭취하면 요오드 과잉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김 한두 장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은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은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훌륭한 슈퍼푸드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고 어떻게 보관하며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시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하고 심층적인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